인류는 태초부터 선과 악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 두 개념은 인간이 스스로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 만든 장치였다. 우리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를 분류하고 분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 분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선과 악이었다. 선과 악은 신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다. 우리는 세상을 정리하려는 충동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위험한가를 구분하려 했다. 이 구분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축적되어 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구분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비틀리기 시작했다. 선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었고 악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잔인함이 만들어졌다. 선과 악은 진리가 아니라 무기가 되었다. 선과 악의 원형은 도덕이 아니라 집단 생존 전략에 가까웠다. 공동체를 지키는 행동은 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은 악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기준은 권력과 문화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선과 악은 인간이 붙인 라벨에 불과하다고. 도덕은 진리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같은 행동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웅이 되기도 하고 배신자가 되기도 한다. 한 부족의 전사는 한쪽에서는 선이지만 다른 부족에게는 악이다. 같은 행동, 같은 인간. 그러나 관점이 달라지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선악의 본질이다. 관점의 문제.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이 믿는 것이 선이라는 착각을 반복해왔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칙을 마치 우주의 법칙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규칙은 언제나 인간이 만든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완전히 달랐다. 고대에는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졌다. 지금은 같은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나친 자기 희생이 선으로 추앙되던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그 행동을 자기 파괴라고 말한다. 이렇듯 선과 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선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선한 행동 목록을 학습한 결과일 뿐이다. 도덕적 본능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사회가 가르친 자동 반응이다. 심리학은 말한다. 선악 판단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감정이 나쁘다고 느끼면 악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좋게 느껴지면 선이라고 부른다. 논리는 그 이후 붙는 변명에 가깝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 판단은 흔들린다. 상황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진다. 어제 비난했던 행동을 오늘 이해하고 내일은 칭찬할 수도 있다. 선과 악은 유동적 구조물이다. 사람들은 왜 선과 악을 절대적이라고 믿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인간은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 두 개의 상자로 나누며 안정감을 얻는다. 하지만 진짜 혼란은 선과 악이 없어서가 아니다. 진짜 혼란은 선과 악이 있음에도 서로를 악마 취급하며 싸우는 지금의 모습이다. 문제는 악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인간의 태도다. 그렇다면 악의 정체는 무엇인가? 악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힘이 아니다. 악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상태다. 무감각, 무관심, 책임 회피. 이 평범한 감정들이 악을 만든다. 가장 위험한 악은 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확신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사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는다. 역사 속 비극의 주인공들은 악한 의도보다 지나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호모사피엔스의 두뇌는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는데 탁월하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좋은 의도였다.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악은 자라기 시작한다. 선악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둘 중 하나로만 구분하는 데 있다.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 그러나 인간은 원래 복합적이다. 누구나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누구나 악해질 수 있고 누구나 선해질 수 있다. 실험 연구들은 말한다. 평범한 사람도 권력과 환경이 바뀌면 잔혹한 행동을 쉽게 한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힘이 도덕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악은 절망과 공포에서 시작된다. 삶이 궁지에 몰리면 양심보다 생존이 우선된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이라기보다 진화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 그렇다면 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한 행동은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다.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힘, 책임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요소들이 모여 선이 된다. 그래서 선은 악의 반대가 아니다. 선은 악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악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의지다. 선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성찰이다. 사람은 자신을 선하다고 믿는 순간 오히려 악에 취약해진다. 자기 확신이 커질수록 타인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어두움은 보지 못하게 된다. 선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과 악은 인간 내면에서 싸우는 두 실체가 아니다. 그 둘은 한 인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빛과 그림자다. 악을 가진 것은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복잡한 존재라는 증거다. 선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타인을 판단하려는 충동을 멈추는 것이다. 누군가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우리는 오만해진다. 선과 악은 사람을 나누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그 질문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다. 악을 극복하는 길은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해하는 것이다. 행동의 배경과 심리를 보고 상황을 이해할 때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다.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성찰로 악을 다스릴 수 있다. 선과 악의 실체는 이것이다. 악은 본능이고 선은 선택이다. 악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선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며 둘은 모두 인간의 일부다. 인간의 성숙은 타인을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성찰 위에서 이루어진 선택, 그것이 인간이 만든 선이며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악이다.